안녕하세요. 폴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 이름 폴은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이름과 같은 것이고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서 이제 제 본명이 아닌 필명으로 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생각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거나 또는 2년, 3년 이렇게 직장 생활을 이제 하는 분들에게 그 아빠로서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90년도에 대림산업에 입사를 해서 20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옮겨서 지금 한 8년째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서 계속 거의 한 30여 년을 근무를 하면서 살아보고 느낀 점을 이제 새로 입사하는 새로 그 사회생활 하는 그런 분들과 또 저희 애들이 이제 그 나이가 됐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사를 해서 거기 안주하지 말고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이 있냐면 퇴사를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퇴직을 준비하라. 퇴직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사회가 이제 엊그제 JTBC 방송에서 보니까 그 300인 미만 업체 신입사원 퇴사율이 약 32%, 그 다음에 대기업 300인 이상 되는 그런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퇴사율은 11%가 된다고 합니다. 즉 대기업은 10명 중에 1명, 또 중소기업은 10명 중에 3명이 입사해서 1년 이내에 그만둔다는 것이죠. 그 그만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거랑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그만두는 게 주로 많겠고요. 또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막상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제 취업 준비와 또 다른 것을 병행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취업은 됐지만 또 다른 것이 그 예를 들면 학업이라든지 또는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또 다른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테고요. 근데 왜 저는 이 아빠로서 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또 아들에게 퇴사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입사원에 좀 들어가서 나는 이 회사에서 사장이 되겠다 라고 마음 먹고 난 이 회사에서 꼭 사장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하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회사에서 30년 다니겠다 20년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단 남들도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경제적인 기반을 닦으려면 일단 취업을 해야 되니까 취업을 했다 그러면 기왕이면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회사 생활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이 회사에 그 얽매여 있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성 간의 교제 또 친구 간의 교제 이런 것들도 보면 내가 그 이성의 친구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 이성 친구는 어떻습니까? 저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옅어지죠. 왜? 나는 잘 안 해줘도 그 친구는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게 좀 잘해주는 거에 대한 가치가 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밀당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좋아하지만 내가 해주는 것을 좀 절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궁금하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듯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잘해주는 것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 잘 지내기 위해서 자기도 거기에 그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회사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여러분들의 상관이나 또 이제 작은 규모의 회사는 사장님하고 직접 그 콘택이 될 거고요. 큰 기업의 그런 회사는
상사들, 뭐 대리, 과장 또는 부장 이런 분들하고 이제 서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같이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난 이 회사에서 이제 조만간 그만둘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만두고 사업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그만두고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로 갈 거야. 여건이 좋은 회사로 갈 거야. 또는 나는 그만두고 학업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사업을 할 거야 하면, 사업을 할 때 그냥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돈을 물려줬어. 그럼 문제 안 되죠. 회사 다닐 필요 없죠. 그 사업을 하다 망하거나 하면 다시 또 회사에 들어오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할 사람은. 그런데 기왕에 내가 회사에 들어왔는데 사업을 준비할 거라 그러면 종잣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가게를 하더라도 가게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종잣돈이 필요한데, 종잣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월급을 받아서 적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적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퇴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월급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동료들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유흥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50%, 70%를 떼어서 적금을 한다. 그래서 이 적금을 난 3년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면 3년 동안 이 회사에서 내가 뭔가를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3년 동안은 그만둘 생각을 안 하겠죠. 실제로 사표 내는 행위를 안 하겠죠. 왜? 3년이 지나서 종잣돈이 마련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업을 한다 할 때 돈만 있으면 됩니까? 뭘 해야 될지 아이템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템을 찾거나 또는 뭘 해야 될지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목표도 중요하지만 생계가 되게 중요해요. 생계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취직을 했으면 내가 벌어서 적어도 내가 먹고 쓰는 건 내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적금을 들었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나의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생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직장을 열심히 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또 좋은 회사를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내가 이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토익을 700점 받았어요. 근데 다른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토익을 만점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또 다른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또 뭐 면접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몇 개월 만에 될 것 같았으면 이 회사를 안 가고 바로 그 회사를 갔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회사가 안 되니까 이 회사를 온 거라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획을 짜놓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또 아까 얘기했던 생계를 해야 되잖아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학업도 마찬가지죠. 학업도 이제 나이가 먹고 취직을 했는데 부모님한테 학비를 받아서 학교를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벌어서 최소한 등록금이라도 벌어서 가자는 거죠. 등록금이라도. 그러려면 이제 이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회사에 퇴사를 할 거야. 나는 조만간 5년 내에 또는 3년 내에 또는 뭐 10년 내에 퇴사를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 이 회사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나는 뭔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자꾸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습이 누구한테 비춰져요? 여러분들의 상관에게, 여러분들의 사장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면 그 상관이나 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가 그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자기 노력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이 친구들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관심이 가서 더 같이 있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더 잘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일을 자꾸 맡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은 퇴사를 준비했는데 3년 지나고 5년이 되니까 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책을 받게 되고, 요즘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1998년, 99년도에 IMF,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보면 40대 초, 중반 이렇게 되거든요. 40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사하는 게 20대 말 또는 30대 초기 때문에 10년 남짓, 10년이면 과장급 되는 거거든요. 과장급 또는 차장 될 때 회사에서는 자꾸 인력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매니저들은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실무자들,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이나 또는 뭐 3, 4년 된 경력사원들을 많이 받게 되고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자꾸 내보내려고 그래요. 한두 명을 빼놓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퇴사를 준비하면서 자기 개발을 했어. 자기를 레벨업 시켰어. 그러면 회사에서는 여러분들 계속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그 회사에 갈 때, 경력사원으로 갈 때,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그 회사에서는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려면, 이 회사를 그만두려면 준비를 하라. 또 이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어도 사실은 퇴사를 준비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신입사원이고 아니면 2, 3년 차 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이 동영상을 본 오늘부터 퇴사를 준비하십시오. 나는 어느 방향, 퇴사를 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일단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공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건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사람 대인관계를 넓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 유지 수단은 이제 내가 가져야 되겠죠. 가지면서 별도로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은 본의 아니게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진짜 어떤 좋은 아이템을 찾았어요. 그럼 진짜 퇴사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능력받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동영상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동영상은 우리 갓 입사한 우리 아들 또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은 퇴사를 준비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사를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진짜 퇴사해서 성공하시던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성공하시던지, 그래서 그 회사의 사장이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사회에도 기여하고 또 그 회사도 이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